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유통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 들어서 한 절반 정도가 폐쇄하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유통소비재 혁신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이해섭 파트너입니다. 코비드-19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유통시장입니다. 언택트 가속화, 온라인 커머스의 확장, 전통적인 매장에서 최근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매장의 고객 체험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움직임이 활발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객 약간 87% 정도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90% 이상의 고객들이 모바일 결제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부터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본격적으로 이쪽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무인 점포가 중국 시장에 선보였었고요. 2017년 이후 무인 점포가 급속도로 확산이 됐고요. 약 한 140여 개의 기업들이 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7천억의 자금 조달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무인 점포의 확산은 2018년을 고점으로 해서 많이 꺾어진 상태고요. 특히 이제 2019년 들어서 한 절반 정도가 폐쇄하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무인 점포 시장은 초반에는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진출하기보다는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무인 점포가 고객 체험 또 고객 경험, 안정된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구상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장으로 활용되는데 급급했던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다 보니 초기 투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고요. 또 유통에서는 아무래도 고객 경험,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기업들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편의점의 경우 상품 구색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제 상품군별로 매우 다른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선식품과 도시락과 같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편의점 상품들은 그 당시에는 구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무인 점포를 방문했을 때도 찾는 제품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호기심에 의해서 방문을 했지만 이후 찾아주지 않는 아픔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중국과 비슷한 시기인 2017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무인 점포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마트24라든지 GS25라든지 CU 같은 기업들도 그때부터 소규모 단위의 무인 점포에 대한 POC, 파일럿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매장들이 연구가 되어 왔었고요. 다만 확산이 되는 시기는 작년 말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달리 국내의 무인 점포들은 초반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비용 감소라든지 에너지 감소 이런 차원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무인 점포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라든지 또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분석은 또 고객 데이터의 수집은 반드시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또 다양한 기술들이 최근에는 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센서를 설치한다든지 카메라를 활용해서 고객의 이동 경로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도 최근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상쇄하기 위한 유인책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할인 정책이라든지 2+1이라든지 1+1에 대해서 고객 수요 베이스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유통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택트의 전환이라든지 또 이커머스나 모바일 커머스 중심의 시장 전환은 거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는 게 맞고요.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구매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또 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비디오 스트림 커머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유통 채널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단순하게 요소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 모델, 나가고자 하는 방향, 고객의 니즈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방향성을 정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겪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DNA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DNA를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흔히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딜로이트 또한 자체적으로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요약, 에코시스템 확보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딜로이트 안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